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엔비디아 탑픽 종목으로 뽑으면서 목표 주가 $150 제시를 하였었죠. 자, 엔비디아 3번의 아주 큰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큰 기회에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리면서 매수 담으라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8월 15일 목요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은 댓글에다가 광복 절인 만큼 순국선열과 애국 지사분께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0.03% 상승을 하면서 강보합 형태를 보여주었죠. 자, 이미 나스닥 종합은 바닥을 8월 5일 15,7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전환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은 눌렸다 갈 수 있겠지만 전혀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경기 침체 지금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지금 하락 추세를 뚫고 확실히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구간에서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렸다가 갈 수 있겠지만 전혀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은 아직은 살짝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S&P 500까지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면 아주 완벽한 상승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S&P 500도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 넘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 1시간 전에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7월 소매 판매 지표에서 급격한 악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CPI 발표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CPI 예상치 부합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한 것이고 또한 9월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입니다. 자, 오늘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인 만큼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노란색 선 21선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 상승 전환을 완벽히 시켜주었고, 자, 어제는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살짝의 저항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 이때와 마찬가지이다 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매수 타점 갈색선 121선 지지할 때 공유해 드렸었죠. 8월 6일 날 멤버십 커뮤니티 S클래스로 신규 가입자분들 다 SOXL, 엔비디아 다 잡아드렸었고 8월 7일 날에도 엔비디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멤버십 S클래스 가입하시면 멤버십 란 생기면서 제가 그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들어가야 되는 종목들 탑픽으로 5가지, 4가지 정도 순위를 매겨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따라오셔도 영상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자, 갈색선 121선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 약 19%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까지 충분히 1-2달 이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140달러 목표 주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엔비디아 탑픽 종목으로 뽑으면서 목표 주가 $150 제시를 하였었죠. 자, 엔비디아 3번의 아주 큰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큰 기회에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드리면서 매수 담으라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한 2-3일 안에 조금 힘없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도 눌린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눌릴 때가 됐으니까 눌리는 겁니다.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으니 큰 걱정 없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눌렸을 때 매수 타점 나오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지지 라인 잘 지켜주고 상승하다가 경기 침체 우려가 전체 시장에서 나오면서 한 차례 하락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선 갈색선 121선에서 결국에 지지를 해주었고 테슬라도 8월 6일 날 최저점에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앞으로 테슬라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 지금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그 다음에 갈색 선 사이에서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오기 전까지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 형태 보여줄 겁니다. 자, 가격대로 봤을 때 $190에서 $210
$80 사이입니다. 그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보여주다가 다음 주 후반쯤에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오랜만에 주봉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노란색 선 21선까지 조정을 보여주었고 노란색 선 21선에서 정확히 지지를 하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단기 지표 지금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주부터 바닥 구간 잘 다지면서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2024년 하반기까지 $250 넘고 $300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하락 추세선 돌파를 하면서 상승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어제부로 나오게 되었고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조금 눌렸다가 반등할 때 만약 매수 타점 나온다면 제가 애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주봉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 쌍봉이죠. 가격대로 봤을 때 $200에서 이번에 지지가 나와 주었고 노란색 선 21선과 겹치는 가격대였습니다. 자, 강력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한 것이죠. 자, 단기 지표도 보시면 다음 주부터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애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고 목표 주가 $250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저희 5월 30일 날 1등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바닥 구간이죠.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때 설명드릴 때 당시에 팔란티어 테크는 24년도 1월 달과 마찬가지인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이때와 마찬가지인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지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 라인까지의 폭 여전히 남아있고 자, 장기 지표가 이 중간쯤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단 라인도 충분히 돌파하는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스타벅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쌍바닥 만들면서 가격대로 봤을 때 $70가 깨지기 전까지 계속 보유의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8월 13일 날 스타벅스 $70 깨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그 다음날 바로 24%가량의 큰 상승 나오면서 이 매물대 다 뚫고 올라와 주었습니다. 자, 스타벅스 크게 봤을 때 쌍바닥 패턴으로 장기적으로 $110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모바일 U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모바일 US 보시면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살짝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었죠. 자, 중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슬슬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선 11선 가격대로 봤을 때 $192가 깨질 때 비중 한 20-30% 수익 실현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모바일도 제가 5월 30일 날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17%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빨간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해 주었고 지금 반등 구간에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멤버십 커뮤니티 분들 빨간색 선 라인부터 이 구간 계속 모아가고 있죠.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 주었고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468까지 한두 달 이내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고 갈색선 121선이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살짝은 눌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돌파해주는 흐름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타임라인은 제가 댓글에 적어드리니까 필요하신 종목들만 물론 봐주셔도 되겠고 전체적인 영상을 한 번은 빠른 배속으로라도 다 봐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파란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주었고 파란색 선 라인에서 지지하고 반등할 때 보시다시피 8월 6일 날부터 SOXL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모아갔었죠. 8월 7일 날도 SOXL 탑픽 종목으로 적어드리면서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 분들 다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모아갔습니다. 자, 노란색 선 21선 뚫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하지만 지금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왔기 때문에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37달러 부근에서 살짝은 눌렸다가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눌린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기지표, 장기지표가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전환됐기 때문이죠. 자, SOXX로도 한번 큰 그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XX로도 지금 하락 추세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미 하락 추세 상단 라인 뚫고 올라와 주었습니다. 이미 상승 전환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도 빨간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할 때 저희 계속 모아갔었던 종목이죠.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이미 마무리되고 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갈색 선 121선 하나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지금은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으며, 조금 눌렸다가 가더라도 큰 걱정 없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지표는 과매수권에 와 있지만 중기, 장기가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하락 추세 라인, 상단 라인은 뚫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1선 뚫어주었고 하락 추세 라인도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단 라인에서 지금 살짝 눌렸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눌릴 곳에서 눌리는 것이니까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지금 전고점 라인 부근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자, 이번에 저항을 살짝 받았다가 1, 2주 안에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542달러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겹쳤죠. 전고점 부근 라인과 단기지표 과매수권 라인이 겹치면서 좀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으니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 없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도 빨간색 선 라인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바닥 구간에서 멤버십 커뮤니티 분들 모아갔었죠. 자, 아마존닷컴도 마찬가지로 단기지표가 과매수권에 있습니다. 조금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 걱정 없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 보시면 단기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눌렸다 갈 수 있는 거니까 큰 걱정 없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기간은 빠르면 오늘, 늦으면 다음 주 월화에 한 번은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악재가 하나 나와주었죠. 미 법무부에서 독점 판결을 내리면서 구글 해체를 살짝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로 봤을 때 알파벳 153달러 깨지기 전까지는 큰 걱정 없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 제가 또 새로운 내용 나오게 된다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가격대로 봤을 때 478달러를 바닥으로 해가지고 이미 지지가 나와주었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자, 장기 지표 빠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방향성 돌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차 목표가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이 만날 구간 가격대로 봤을 때 620달러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두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도 마찬가지로 8월 5일날 121달러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바닥 구간 이미 다졌고 장기 지표 이미 골든크로스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 선 라인 부분에서 살짝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눌린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지 않고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7월 매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는 단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자, 어제도 살짝의 큰 상승은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 3일 동안 살짝의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결국엔 갈색선 121선 뚫기 전에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 193달러를 향해 달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 이만큼의 큰 상승이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 또한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하나의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거고, 이번 조정이 깊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150달러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지표, 중기 지표 다 골든크로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어제 2%가량 또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 추세에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최종 목표가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66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가고 있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 62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TMF도 지금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할 때 멤버십 커뮤니티 분들에게 계속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죠. TMF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한 두 달 이내로 66달러까지도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도 보시면 이미 하락 추세 상단 라인 뚫고 올라온 모습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기 지표 강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FNGU 빨간색 선 라인 지지우 반등할 때 매수 타점 멤버십 커뮤니티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채굴 관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 관련주들은 지금 살짝의 힘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지 라인만 깨지 않으면 계속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달러 깨지기 전까지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겠고, 자,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도 전환 사채 이슈가 있었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13.7달러 깨지 않으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클린스파크 가격대로 봤을 때 9.3달러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가격대로 봤을 때 102달러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다 코인 관련주들 단기 지표, 중기 지표들이 추세가 깨져가지고 하락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도 결국에는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상승 추세, 중기 지표 다음 주에 골든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화이자 우리 대부분 수익 실현 많이 하였지만 남은 소액 비중들 가격대로 봤을 때 28달러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홀딩스 8월 5일날 긴 양봉 만들면서 저점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 후로 지금 V자 반등을 해주고 있죠. 자, 어제 실적 발표에서 다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고 5.2%가량 상승을 어제 보여주었죠. 자, 조만간 전고점 13.6달러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죠.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BU는 지금 장기 지표가 하락 추세죠. 이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해야 LABU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LABU 지금 쌍봉 나왔을 때 비중 축소 많이 해드렸었고, 자, 나머지 소액은 가격대로 봤을 때 105달러 깨지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LABU도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지금 전고점 오늘부로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매우 좋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상향시키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는 8월 19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우리 380달러 바라보면서 가져가고 있죠. 자, 다음으로 G스케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스케일러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반등에 결국엔 이 파란색 선 라인 부분에서 성공을 해주었고 1차 목표가 206달러 바라보시면 되겠고 실적 발표는 9월 3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 정확한 매수 타점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꼭 봐야 되는 자료들,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자료들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되는 자료죠. 자, 그러면 영상 마무리하고 멤버십 커뮤니티 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